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장 키워드부터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오늘 보셔야 할 중심 키워드입니다. 외국인 매물 폭탄 언제까지 이어질까? 예, 참 답답합니다. 언제쯤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돌아올 수 있을지, 어느 포인트로 또 어느 변수로 가늠해 볼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일단 다우 지수는 꾸준히 올라갔어요. 근데 나스닥 지수는 출렁출렁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장중에 2% 가까이 상승했다가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고 결국 이제 0.7% 상승하면서 끝이 났는데, 뭐 마스크 쓰지 말라는 얘기, 그 얘기가 사실은 모멘텀으로 작용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러셀 2000 지수가 1.8%,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좀 많이 올랐는데 다우 30 종목 중에서 빠진 종목이 딱 한 종목이에요. 쉐브론. 유가가 좀 크게 빠져서 요 종목 한 종목만 약세를 보였고, 대체로 금융주들 JP모건이 2.6%, 그다음에 홈디포가 2.7% 이렇게 올랐고요. 기술주 중에서는 뭐 반도체주 단연 올랐습니다. 램리서치가 5% 가까이 올랐고, 뭐 애플, 구글,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이 1%대 상승을 기록했는데, 테슬라는 3% 정도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틀 연속 올랐는데 뭐 소폭 올랐기 때문에 큰 움직임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WTI 유가가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콜로니얼 사태가 좀 진정된, 약간 송유 회사의 좀 그 해킹 일어났던 사건이 좀 일단락된 조짐을 보이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유가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어제 도매 물가가 상당히 올랐는데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또 이제 나흘 만에 좀 내려가는 이런 모습, 6일 만에 내려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일정 잠깐 살펴보면은 오늘 미국의 실물 지표, 최근에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많았는데 고용 지표에 이어서 인플레이션 지표, 근데 오늘은 실물 지표,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가 좀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사실 3월 소매 판매가 무려 2월에 비해서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뭐 스포츠용품 구매가 늘고, 뭐 의류 소비도 늘고, 그리고 외식도 늘고 뭐 이런 흐름이었는데, 일단 돈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백신 놓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만약에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1%인데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3월 달에 워낙 소비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 1% 증가했다는 거는 긍정적인 지표로 작용할 것이다. 오늘 밤에 이 지표 한번 보죠. 예. 근데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잖아요. 이게 하락을 그냥 끊어내는 데드캣 바운스 정도, 이제 반발 매수세로 잠깐 올랐다 마는 건지, 아니면 추세를 돌려 세우려는 힘인 건지, 이제 이게 좀 모호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을 살펴봐야 되는데, 연준은 자꾸 웃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3월 초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5월 가면은 4월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다라고 계속 거듭 3월 초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시각을 아무래도 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사실 연준과 시장의 대립각이 있었을 땐 연준이 이겼는데, 이번에도 연준이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자, 이어서 수급 특징주 정리해 볼까요? 어제장 어떤 게 눈에 띄었을까요? 어제 뭐 각계 전투였는데요. 눈에 탁 들어온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왔고요. 이 종목은 오늘 제 수급 대장주로 조금 이따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삼바, 요새 말도 많은 삼바. 아니라고 그래도 뭐 계속 주가는 올라가는, 그리고 CJ제당 지난번에도 수급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수급이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도 쌍끌이가 매수가 나왔고, 기관이 자동차주를 이틀 동안 사고 있는 게 눈에 확 들어요.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코스닥에서는 콜마 BNH 정도가 쌍끌이 매수를 기록했고요. 쌍끌이 매수 종목이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리고 외국인은 솔브레인을 6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 국내 기관들이 게임주 매수하는 게 좀 눈에 들어오네요. 게임주는 당장의 1분기 실적은 안 좋았는데 참 매매하기 어려운 섹터예요. 게임주는 실적 안 좋았는데도 급등할 때가 많고, 실적 좋았는데도 뭐 꼬꾸라질 때가 많고, 어쨌든 지금 뭐 평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대장주 한번 언급해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종목은 5월 들어서 기관 외국 수급이 확 좋아졌었는데, 외국인은 7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 수급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호 하나가 5월 11일 날 이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12일, 13일, 어제 그제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이 얘기는 실적도 좋았지만 2분기 실적도 여전히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잠깐 살펴보면은 뭐 서프라이즈도 뭐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뭐 영업이익은 YOY도 그렇고 예상치에 대비해서 거의 더블이 나왔으니까요.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는데 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민수가 날다, 민수 날다 이런 타이틀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민수하고 군수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데 민수 쪽이 상당히 좋았고 2분기에도 좋고 3, 4분기 하반기에도 좋을 거로 예상을 하고 군수가 상대적으로 좀 위축됐었는데 군수도 하반기에 이제 회복이 된다. 그래서 증권사 목표가는 52,000원인데 어제 주가가 42,000원대였거든요.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데 이 종목 특징적인 게 실적을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목표 주가를 확 올리질 않았고 목표 주가 낸 근거를 살펴봤더니 PBR 1배수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목표 주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뭐 실적 좋았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수급 대장주로 꼽아주셨고 CJ제일제당 지난번에 말씀 주시고 주가의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양호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셔서 혹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매매하기가 너무 어려운 종목이 예, 되어버렸고요. 옆에서 이제 표정 보니까 굉장히 난감해하는 표정을 근데 지으셨어요. 일단은 세계 최대 CMO 기업인데 네.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도 위탁 생산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예, 또 뉴스 플로우가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서 예, 좀 예, 말씀을 맞습니다. 아끼시는 좀 듯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수급 상황 계속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수급 상황은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장주로 찍고 우리 시장 전반적인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참 집 나간 외국인들 언제 돌아올까? 집 나간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폭탄이란 말이 저기 과장이 그게 아니에요. 말입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그 역대 2위, 3위 그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너무너무 좀 많이 팔고 있는데 뭐 파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세게 판다 그러면은 시장이 그 외에는 뭐 버티는 장사가 없죠.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팔까? 몇 가지 요인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봤어요. 우선 지금 최근에 달러가 약세인데 기분 나쁘게 원화가 약세예요. 그러니까 다른 통화에 비해서 원화가 유독 약세입니다. 근데 지금 그 수출 증가율이 10년 만에 최고치고 외환 보유고가 지금 뭐 역대 최고치 기록하고 있는데 약세를 보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약세를 보이는 건 오히려 주식을 매도해서 그 환율의 약세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5월 달 하면은 5월 3일에 공매도가 재개됐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87%가 외국인이 공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 놀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은 외국인이 그 5월 들어서 코스피를 6조 7천억 원 매도했는데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외국인 공매도가 4조 6천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 부분이 프로그램 매도가 5월 들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덱스 매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매도가 좀 정체가 좀 수상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5월 달이면은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5월 28일인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프로그램 매도가 4조 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요인인데 5월 28일 날 MSCI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 유동성을 감안하면 외국인이 덜 팔기만 해도 시장은 좀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매도 규모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사흘 동안에 2조 대, 1조 대 뭐 계속 지금 팔고 있는데 뭘 팔았는지 살펴보면은 제일 많이 판 게 예상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고요. 그다음에 SKIT, 그다음에 삼성전기, 카카오 나오는 종목들 보면은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종목은 조금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한번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 시장 살아나고 외국인 언제 온다고 보세요? 일단 5월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5월 달에는 5월 중에는 외국인이 매수로 반전되는 계기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예. 프로그램 매매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제가 옵션 만기였어요. 이제는 조금 매물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은 좀 높다고 예상이 됩니다. 예, 수급 꼬인 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에 무게중심 두고 주셨습니다. 마무리 전략 주세요. 뭐 이런 시장에서는 저는 뭐 계속 얘기하는 게 손해를 보더라도 실적되는 종목 쪽에서 손해를 보자예요. 그러니까 좀 실적이 되는 기업이라면은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감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뒷받침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울며 몇 그릇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을 반드시 제일 키팩터로 잡아야 될 것 같고 가격 변수도 봐야 됩니다. 급등락 일어나는 종목들은 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이라든지 해운주, 어제 흠 같은 경우는 고점에 잡았으면 굉장히 크게 손해봤거든요. HMM 요즘 흠. 흠슬라 이렇게 하죠. 테슬라랑 흠 뭐 이렇게 그런 해서. 종목들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오렌지가 웃었는데 깔고 가는 종목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을 계속 깔고 가야 돼요. 어제 금융주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고,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고배당주하고 코스피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저 빨간 선이 고배당주입니다. 고배당 50 종목 그 지수인데 지금 이런 흐름에서도 고배당주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한 이유가 굉장히 느려요, 올라갈 때. 근데 느린 종목이 더 크게 갈 수 있다,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좀 접근하면서 깔고 가는 종목은 계속 잘 깔고 가시길 바랍니다. 깔고 가는 종목 조금 몇 개만 주세요. 금융주 뭐 대표적으로 금융주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KB금융 KB금융지주도 좋고 하나금융지주도 좋고 신한지주도 좋고 금융주는 다 뭐 지금 깔고 가는 종목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흔들려도 실적이라는 또 기댈 때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뭔가 성장 스토리나 뭐 이렇게 형체 없는 것에 기대는 것보다 실체 있는 실적에 기대는 그런 종목들 가려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성장 한마디로 스토리보다는 이렇게. 더 중요한 게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입니다. 지금은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돼요. 좋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